대선 후보 등록 후 첫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49.5% 대 김문수 38.2%. 여전히 두 자릿수 격차지만 후보 확정 이후에 빠르게 양측에 새 결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 이후 이뤄진 첫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한길리서치가 지난 11일과 12일 조사한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5%,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8.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5.7%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11.3%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지만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난 6에서 8일 사이 물어본 한국리서치 3자 대결 가상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후보가 29%로 20%포인트 격차였고 지난 10일 한길리서치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44.8%, 김문수 후보는 28.6%로 16.2%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후보 자격 박탈, 한덕수 후보와 대립, 당 지도부와 갈등 등 격한 내용을 겪었던 김문수 후보가 상황이 정리되자 빠르게 새 결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탄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오차범위 밖 두 자릿수 격차가 남은 21일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대선을 21일 앞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초반, 이 여야의 승리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민주당은 역대 최고 득표율 55%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지지율 두 자릿수 격차를 유지하겠다며 중도 보수층을 공략하는 확장 전략을 쓸 계획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초반 과반을 넘어선 압승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50%를 넘어 역대 최고인 55% 득표율을 목표로 하자는 게 전체적 기류라며 그래야 초반부터 개혁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줄곧 대세론을 지켜 당선된 2007년 대선이 참고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 득표율은 48.67%, 정동영 후보 26.14%였습니다. 남은 기간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10%포인트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김 후보를 극우로 몰며 보수 외연 확장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내란 세력과 공모해 극우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위장 보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일부 지지자들의 지지 선언도 이끌어내며 보수층 흡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압도적 승리에 이준석 후보도 변수라며 2030 공약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시작이라며 끈을 조여매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첫 본선 TV 토론회까지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대한 공격적으로 누비면서 하루에 지지율 1%포인트씩 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 주를 대선 국면의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TV 토론회가 있는 오는 18일 전까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를 최대한 좁혀야만 남은 보름 기간 역전 드라마를 쓸 발판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격차가 확 줄어든 지표에 지지자가 기대하고 여론까지 확산되면 바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으로 선거를 포기한 지지층을 끌어모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머지않은 시일 안에 이재명 후보와 어떤 대등한 위치까지 저희는 판세가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하루에 1%포인트씩 올릴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토론회 전에는 털고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제 지지율이 앞으로 국민들이 볼 때 흡족할 정도로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청년을 중심으로 심야 선거운동을 벌이는 반딧불 유세단도 가동합니다. 절박함이 컨셉입니다. 선대위 내부에서는 바람을 일으켜 대세론을 뒤집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꿈꾸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선거 초반이에요, 사실. 21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양당 전략이 뚜렷하게 취재가 된 것 같은데 흥미로운 건 양쪽이 꿈꾸는 지난 대선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2007년 대선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그야말로 압승했던 그런 대선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얼마나 압승을 했었죠? 네, 당시 기억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박근혜 후보와 어렵게 경선을 치르고 올라온 이명박 후보. 본선에서는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22.53%포인트, 520만 표 차. 당시 2위 정동영 후보와의 격차입니다. 대선 역사상 최대 격차였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이재명 대세론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때 그런 격차가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노리는 게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보수층의 투표 폭인데요. 당시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이명박 대세론에 어차피 끝났다며 투표장에 안 나갔던 것처럼 보수 지지층의 똑같은 무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율을 30%대 밑으로 가두면 역대 최고 득표율 55%도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네, 보수 지지층의 투표를 포기하게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요, 더 중도 보수로 외연을 넓히고 김문수 후보를 극우로 몰겠다는 거죠. 그때와 다른 점도 있는데요. 기억해 보시면 그때도 3자 구도였는데 3위가 이회창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위인 이명박 후보가 3위인 이회창 후보와 보수 진영표를 나눠 먹는 구조였죠. 같은 3자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2위인 김문수 후보와 3위인 이준석 후보가 나눠 먹는 구조죠. 이준석 후보와 함께 김문수 후보를 극우로 모는 더 쉬운 전략인 셈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열도 내심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야, 이 정도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좀 콧노래가 나오는 상황입니까? 네, 하지만 신경 쓰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 후보의 파괴력 그리고 잠재력입니다. 민주당이 사실 예상했던 본선 상대는 아니거든요.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 드라마틱하게 본선에 올라온 김 후보가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지 가늠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선거를 꿈꾸는 거예요? 네, 바로 4년 넘게 이어졌던 이회창 대세론을 바람으로 뒤집은 2002년 노무현 모델입니다. 야, 근데 지금 21일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요, 2가지 유사점을 꼽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드라마틱한 전개입니다. 1.6% 지지율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바람을 일으켜 역전 드라마를 쓴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경선 승리, 단일 후보가 된 게 드라마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도 시간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영화 대사처럼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로 단일화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여전히 남은 카드라는 겁니다. 이질적이었던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꿈꾸는 거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이 0%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차근차근 가보겠다고 합니다. 하루에 1%포인트씩 지지율을 올린다고요. 민주당이 꿈꾸는 지지층의 대선 포기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 안에 한 자릿수 격차로만 붙으면 지지자들 가슴에 다시 불이 붙이고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 압박을 받을 거라는 거죠. 자, 결국은 선거가 이제 21일밖에 안 남은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역할 분담인데요. 90년생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과오를 반성하며 중도층 공략의 길을 트면 김문수 후보가 지지층을 껴안으며 반박자씩 늦게 따라가는 전략입니다. 2007년처럼 압도적일지 2002년 대역전극이 펼쳐질지 남은 21일에 달려 있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잠시 후에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연 기자였습니다.